그렇게 10,000가구 정도 하면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역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는가.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서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쯤 한다 한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요. 선선하고 쌀쌀해요. 쌀쌀해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셋값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제일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있었고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을 좀 보니까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전셋값 좀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을 매번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전세 수급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수요와 전세집이 나와 있는 공급 균형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0에서부터 20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 100 정도 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잘 맞춰서 가격 움직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100이 될 거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100부터 위로 계속 올라가는 수요가 될 거고 공급이 많다. 전셋집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 하면 100에서부터 밑으로 주르르 미끄러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과 2 사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치가 90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0을 넘어설 때까지 올라갈 건가 이런 것이 이제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값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한 0.05% 정도 이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9.13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한 11개월 정도 거의 1년 동안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전되고 있는 거죠. 반전되는 세기가 어느 정도 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좀 다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그래도 가파르게 좀 오를 것 같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는 0.57%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나 강남 쪽에서 전세가 올라간 것이 서울 전체 전세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 광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재건축이 이제 이주하면서 생긴 영향이다.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면 강남 사람들이 결국은 강남 근처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여름방학과 이 자사고 폐지 문제 이런 것이 또 학군 문제를 또 자극하게 되니까 오히려 강남으로 지금 전세가 또 다시 집중되는 정말 실제 근데 학원을 보내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멀리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학원이 잘 되는 데 가서 그냥 아이가 가방 들고 들렸다가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학원들이 그냥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 이런 데에 자꾸 이제 이사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전세 수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증가시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초나 동작 정도가 전셋값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서울을 생각해 볼 때는 전세 가격에 그렇죠. 대한 불안이 굉장히 불안이 큰... 계속 있죠. 요인이 이제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서서 우물쭈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차 자꾸 무주택 대기 수요로 지금 남아있다. 그것이 이제 전세를 좀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얘기를 드렸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들은 공시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 세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가 작년 10%, 올해 14% 올랐으니까 그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를 이제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올라서 나도 이 전셋집을 전세보증금 좀 올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성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본 적도 있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앞으로 실제가 되면 거기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난 남아야지. 이런 성향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재건축 이주 수요도 풍부하기는 하지만 지금 강북이나 이런 쪽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재건축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역시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뭐 전세 시장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하반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들을 좀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 요건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지금 금리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는 부담이 적다. 그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다. 라고 한다고 보면 그런 집 사는 수요가 많아져서 매매가가 자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것 아주 인색하게 반했잖아요. 규제를 강하게 해놔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오히려 이게 떨어지고 나면 전세금을 정부에서 싼 돈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실익을 볼 수 있는 무주택자로 나는 그냥 남아있겠다. 그러니까 전세 무주택자로 남아있으면서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전세집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세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역시 전세시장이나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기준금리 인하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수익형 부동산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불리기가 불리해지죠. 굉장히. 야, 이거 은행 금리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차라리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놓고 보증금 1,000만 원에 150만 원 받으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부동산 쪽으로 그 돈이 몰려올 가능성이 커서 수익형 부동산은 좀 시장이 활발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어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랑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뭐 요인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강동구 쪽에 입주하는 물량이 이제 상당히 하반기에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명일레미안 솔베뉴 뭐 이런 무료 가구가 지금 1,900가구 정도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이런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총 한 10,000가구 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10,000가구 정도 하면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역전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세 놓으려고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안 들어오니까 더 싸게 낮추게 되고 그러면 주변의 전세 가격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굉장히 싸게 되죠. 그럼 그쪽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 돈을 받아서 사실은 잔금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영향을 강하게 미칠 거다.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가겠나? 아마도 강남 송파 쪽으로는 이 영향들이 상당히 연쇄적으로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마지막 요인이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이게 실시가 되고 나면 시장의 왜곡이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경우에 이게 공급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 발표 이후에 재건축 조합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갚는 을박이 지금 심해졌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중에 시장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역시 로또 청약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주택자로 남아야 되고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서 지금 2,500만 계좌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가 뭐냐? 오히려 투기를 자극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를 자극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그래 무주택자가 득보니까 내가 통장 가입해야지. 그래서 괜히 생각 없는 사람까지도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감안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자정작용을 해서 낮추는 게 가장 좋고요. 정부가 인위적인 최소한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시장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경기도는 제가 아까부터 왜 역전세를 걱정했냐 하면 올 입주 물량이 지금 19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2%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12%요? 예, 굉장히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이것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오히려 비수기에 접어드는 10월부터는 전세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이것도 매매 시장도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해만 굉장히 많지 실제적으로 영향은 강남의 몇 군데 정도를 잡으려고 이 엄청난 규제를 실시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또다시 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지금 경기도권은 가라앉은 이런 시장이 될 텐데 여기다가 덧법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는가. 그래서 10월 달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때에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를 전체 확대하는 어떤 이런 방안보다는 진짜 필요하다면 극소수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하는 것이 부작용 방지나 시장 왜곡을 위해서도 그게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금리 인하의 요인을 통해서 하반기 시장 전세 시장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 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네. 뭐 집 가지신 분들 또 전세층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이 많을 건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파는 것보다 등록하시고 세입자를 조기에 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10월 정도 안정됐을 때에 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이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하더라도 세입자를 좀 빨리 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살고 계신 전세층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든다면 집주인이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런다. 전세자들한테는 정부가 1.5% 정도 싼 금리로 지금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에 가서 전세 대출 좀 협의를 하면 무주택자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고 대출을 알선해 줄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좀 싼 돈을 대출 받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주시고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분양하거나 또 서울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집가 규제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 규제에 심지어 분양가를 책정하는 심의위원들의 발언록까지도 다 공개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분양가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강력하게 할수록 시세 차익과는 많이 거리가 남아서 무주택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전세층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집주인은 알짜 중심으로 보유를 하되 임대사업 등록을 꼭 해야 한다. 네네. 그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네. 또 전세층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현장이다. 네, 직접 네. 발품을 팔아서 내 그렇죠. 정보를 직접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뭐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너무 도움이 네.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세한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